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효진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제 대한기계학회 기계인공지능연구회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 난류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학위 과정 동안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주로 펀더멘탈한 유동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러한 유동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이제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저의 연구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그럼 난류의 특성과 난류의 해석 방법, 이러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이제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난류는 다양한 레이놀즈 수 영역에 걸쳐서 관찰되는 어떤 물리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난류의 지배 방정식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는 잘 확립된 지배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류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매우 비선형적이고 다중 스케일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케이오틱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오틱한 특성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초기 조건에 약간의 변화만 있더라도 이후 시점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특성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난류 해석은 어렵고 분석의 복잡도가 높아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수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류를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의 계산 비용이 드는지 또 이러한 부분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본 슬라이드입니다. 이 가장 기초 유동 중에 하나인 이런 난류 채널 유동에 대해서 이제 작은 스케일까지 리졸브 할 수 있는 이런 DNS를 활용해 계산 비용을 확인해 보면 이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그리드 포인트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리드 포인트 개수가 계산 비용이랑 결국 연결될 수 있는데요. 아리타우 5200의 경우에는 대략 1200억 개의 격자가 요구되어집니다. 사실 이 정도의 격자를 산업에서 이제 활용하기라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따라서 이러한 난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정확도와 이런 계산 비용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난류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DNS, LES, 렌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이 시뮬레이션 방법의 특성은 이 아래 보시는 그림으로 딱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NS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스케일까지도 이제 리졸브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해 보이죠. 딱 봐도. 다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격자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LES와 렌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의 지배 방정식을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텀을 이제 모델링 하게 됩니다. 이 모델링을 함으로써 이제 unresolved 스케일의 영향을 모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물리적, 수학적 통찰력을 기반으로 이제 모델링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LES나 렌스는 DNS에 비해서는 상당히 계산 비용이 저렴합니다. 반면에 이제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이러한 정확도, 비용 사이에 어떠한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오늘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나의 툴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선형 함수를 근사할 수 있는 좋은 툴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난류 문제에 적용을 해서 저비용으로 조금 더 고정밀, 고성능 모델을 개발하면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작점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류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과거 25년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실제 해당 시점에는 이 계산 비용과 같은 많은 이슈들 때문에 쉘로우한 뉴럴 네트워크로 한정지어졌는데, 현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GPU 머신의 발달,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알고리즘의 발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빅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변화가 되면서 결국은 쉘로우하지 않고 딥한 뉴럴 네트워크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 기존의 컨트롤 스킴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컨트롤 스킴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조금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난류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연구가 이런 난류 제어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렌스 모델링,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 LES 모델링, 고해상도 재건, 다이나믹스 예측, 쉐입 옵티마이제이션 등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앞선 이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핵심 이슈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improvement. 사실 딥러닝 이제 임프루브먼트가 이제 결국은 해당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기존의 모델보다 이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실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딥러닝 모델은 사실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학습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모델과 동일한 정도의 성능으로는 사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많은 연사님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학습한 환경 외에 새로운 환경에서 잘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의 모델을 한 가지의 문제만 피팅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도 조금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들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의 인터프리테이션. 결국 모델에 대한 분석 및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이 매우 좀 어렵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난해한 부분도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모델의 해석이 충분히 잘 되었을 때 이러한 불필요한 학습 횟수를 조금 더 감소시키고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을 조금 더 규명하고 일반화된 모델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의 양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셋이 존재할 때 어떠한 알고리즘이 적절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핵심 이슈들을 기반으로 이제 난류 문제에서 좀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소개드릴 연구는 이제 난류의 고해상도 재건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 다중 스케일의 특성을 가진 난류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비용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저해상도 데이터로부터 고해상도 유동장을 재건할 수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연구이고, 해당 연구가 추후에는 이제 LES 모델링이나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 적용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큰 목표는 unpaired 난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비지도 학습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해당 연구를 수행할 당시에는 이제 주로 지도 학습 기반 고해상도 재건 모델들이 많이들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학습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페어 데이터가 요구되어지는데요. 실제 난류의 경우에는 이 케이오틱한 특성으로 페어 데이터가 사실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위적으로 고해상도 데이터에 어떠한 필터링 오퍼레이션을 정해서 인위적으로 페어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한 지도학습 모델은 사실 저희가 조금 더 프랙티컬한 문제인 LES 문제에 적용을 했을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언페어드 난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조금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언페어드 난류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시점과 공간상의 위치가 전혀 다른 난류 데이터 셋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LES와 DNS 데이터, 그리고 이제 실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학습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유동에 대해서 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난류 채널 유동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고 특정 높이의 2D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데이터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해상도 데이터인 LES와 필터드 DNS 데이터, 그리고 결국 타겟 데이터는 DNS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였고 실제 학습 과정에서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조금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필터드 DNS와 DNS 케이스. 해당 문제는 사실 지도 학습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ES와 DNS 데이터. 이 두 번째 문제는 오직 비지도 학습 모델만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이제 저해상도 데이터는 필터드 DNS와 LES 데이터가 되겠고 고해상도 데이터는 이제 DNS 데이터가 되겠죠. 사용했던 모델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사이클겐이라는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모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얼룩말과 똑같은 말의 사진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점이 결국은 이 언페어드 난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델의 구조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겐 기반 모델로서 결국 이 두 개의 겐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겐 모델은 이제 저해상도를 입력 정보로 받는 겐, 두 번째로는 이제 고해상도 데이터를 입력 정보로 받는 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이 언페어드 난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이런 사이클 로스 때문인데요. 이 사이클 로스를 보시면 예를 들면 저해상도 데이터를 입력 정보로 받아서 해상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를 올린 데이터를 다시 저해상도로 보냈을 때 이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러한 학습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결국은 이 언페어드 난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필터드 DNS와 DNS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실험 데이터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저해상도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간격을 좀 띄어서 값을 추출을 해서 저해상도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때 이 저해상도 데이터와 실제 타겟이 되는 데이터 사이에는 대략 8배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도록 고정을 하고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줄이 이제 저해상도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저희 모델을 활용해서 얻은 결과, 그리고 이게 오른쪽이 타겟이 되는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DNS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특징을 꽤나 잘 반영할 수 있는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다양한 노이즈들이 추가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한번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을 때도 사실 클린한 데이터와 꽤나 유사한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또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물론 이건 이제 상당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학습한 레이놀즈 수 외에도 이제 조금 더 높은 레이놀즈 수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 해보고자 확인을 해본 결과 뭐 정량적으로나 혹은 정성적으로도 꽤나 유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두 번째 케이스인 좀 더 프랙티컬한 어프로치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LES와 DNS 문제는 사실 이 비지도 학습 모델만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이러한 난류의 케이오틱한 특성으로 인해 사실 예측이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ES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링하는 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 텀 때문에 결국은 페어 데이터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비지도 학습만 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고자 실제 지도학습 모델도 같이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 지도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답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제 아티피셜하게 페어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지도학습 모델이 꽤나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실제 재건된 유동장으로부터 얻은 볼티실티 필드를 구해보더라도 이러한 꺾인 구조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더라도 기존의 이제 지도학습 모델은 실제 LES의 통계적 분포를 꽤나 따라가는 반면에 이 사이클 게임 모델은 실제 저희가 원하는 이러한 타겟 정보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이게 연속적으로 잘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았을 때 꽤나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약간 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unpaired 난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보았고 실제 저희가 원하는 이런 프랙티컬한 문제들을 좀 다룸으로써 LES 데이터로부터 이제 DNS의 퀄리티를 갖는 유동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개드릴 연구는 이제 난류 열전달에서 프란틀 넘버에 대한 이펙트를 예측하고 또 분석해 본 이러한 경험을 갖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난류 열전달 예측, 인플로우 제너레이션, 웨더 프레딕션, 고해상도 제거, 슈퍼 레졸루션 리컨스트럭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 우수한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왜 이 인공지능 모델이 난류를 학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학습하는지에 대한 이런 해석에 대한 부분이 사실 꽤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저 또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다뤄보기 위해서 해당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문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프란틀 수가 고려된 이러한 난류 열전달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이 난류 열전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실제 레이놀즈 어널로지로서 실제 온도와 이런 스트리마이즈 벨로시티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벽면의 연료속은 이 프란틀 넘버에 따라 매우 다른 이제 이러한 스트럭처를 갖는데요. 이 프란틀 넘버가 작아짐에 따라 이러한 스팬와이즈 방향으로 그리고 프란틀 넘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스트림와이즈 방향으로 조금 더 높은 코릴레이션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프란틀 넘버에 따라서 이 벽면의 전다 능력과 연료속 사이에 스캐터 플롯을 확인해 보았을 때 프란틀 넘버가 1인 경우에도 국소 영역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비선형적인 디시밀러리티가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란틀 넘버에 따라서 매우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따라서 이 해당 문제에 인공지능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로는 결국은 이 벽면의 전다 능력과 프란틀 넘버를 입력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프란틀 넘버에 매칭되는 이 연료속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고 이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프란틀 넘버에 대한 이펙트의 어떠한 특성을 학습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앞에 거와 사실 꽤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온도가 고려된 난류 채널 유동에 대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고, 실제 입력 정보로는 이제 벽면의 전달 능력, 스트리마이즈 월시어 스트레스와 스페나이즈 월시어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프란틀 넘버에 대한 것을 이제 입력 정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되는 정보는 이제 벽면의 이제 서피스 히플럭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고, 이 연구 과정에서 사실 되게 광범위한 프란틀 넘버에 대한 레인지를 좀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두고자 했던 부분은 이러한 플럭추에이션이 큰 열 전달 문제를 조금 다뤄보고자 해서 그룹 2인 이 0.1부터 7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학습 모델로는 이제 겐 기반 모델인 컨디셔널 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디컴포지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려를 했는데요. 해당 알고리즘은 결국은 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란틀 넘버에 따라 이제 공통된 피처와 그러면 프란틀 넘버에 따라 디펜던트한 피처를 조금 디컴포지션해서 관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같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요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사실 학습 과정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프란틀 넘버에 대해 테스트한 케이스고, 해당 연구를 진행할 당시에 이제 좀 골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소 영역의 높은 값의 연료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여 보았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국소 영역에서 관찰되는 이제 연료속들을 주로 관찰을 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관찰을 할 때도 이제 저희 겐 모델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사실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 모델로서 이제 CNN이나 리니어 모델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CNN과 겐 모델이 뭐 큰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목표로 했던 이 높은 값에 대해서 잘 맞추는 모델을 활용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겐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또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룹 1 낮은 프란틀 넘버에 대해서도 이제 테스트해 봤을 때 정성적으로나 혹은 정량적으로나 이제 비슷한 수준의 이제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주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제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조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모델이 이제 다양한 프란틀 넘버에 대한 열 전달을 이제 학습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열 전달을 예측함에 있어 벽면의 전달 능력의 어떤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인지하고 학습을 했는지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자 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맵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맵에 대한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국소 영역의 로컬 힙플럭스를 예측함에 있어 이 벽면의 전단 응력의 이런 센시티비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레디언트 맵 분석을 통해 얻은 이제 결과들인데요. 위에 줄의 그림은 이제 스트리마이즈 월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맵이고, 아래는 이제 스페나이즈 월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란틀 넘버에 따라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조금 더 센시티비티하게 인지하는 이 월시어 스트레스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란틀 넘버가 증가함에 따라 대략 이 상류에서 좀 하류로 이동을 한다거나, 혹은 프란틀 넘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이 센시티비티가 약해지는 이러한 특징들을 관찰해 볼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이제 디컴포지션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공통된 특징과 또 프란틀 넘버에 대한 디펜던트한 피처들을 이제 서로 디컴포지션 해보면서 앞에 이 그레디언트 맵 분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이제 벽면의 정보인 월시어 스트레스로부터 다양한 프란틀 넘버에 따라 이 유니파이드 된 모델을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들을 확인을 하였고, 또한 이 학습된 모델의 그레디언트 맵 분석을 통해서 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비선형 상관관계, 즉 공간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본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그레디언트 맵 분석은 이제 사실 아래의 그림으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LES에서 이제 서브그리드 힙플럭스 모델링을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LES에는 결국 이 모델링 텀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델링 방법에 따라 사실 LES의 정확도가 상당히 의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링을 조금 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확하게 모델링함으로써 조금 더 통계적으로 기존의 모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저는 이제 좀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노하우라고 할 거는 없지만 제가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과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난류와 인공지능이라는 연구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난류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한다는 점이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난류라는 문제에서 핵심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활용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난류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이제 핵심 이슈, improvement, generalization, 데이터, computational cost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 핵심 이슈들 중에 하나를 뽑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여 이제 문제 세팅을 하고 해당 문제가 세팅되었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인가? 페어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언페어드 난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나? 혹은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러한 알고리즘 측면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인공지능 모델을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에 조금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논문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제 경험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도 이제 제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문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했을 때 사실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제가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메꿔줄 이러한 이 협력을 통해서 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중요한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면 조금 더 이제 기계공학 분야의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